연화사 불화 보존처리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연화사 소장유물인 연화사 칠성도, 연화사 신중도, 연화사 지장시황도 3건에 관하여 문화재 원형이 가지는 가치를 유지하는 현상유지를 기본 방침으로 보존처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연화사 불화 보존처리 용역을 진행한 고창문화재 보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5년에 송정주 대표님이 설립하여 현재까지 17년간 400여 점이 넘는 지류 서화문화재를 보존처리, 모사, 복제를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유물을 접하면서 보존처리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도 여러 지류 서화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창문화재 보존 보존처리실 전경입니다. 여러 유물들의 다양한 형태나 크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유물을 보존 처리할 때 사용되는 종이, 전통직물 등 재료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문화재를 보존 처리한 실적도 있는데요. 호놀룰루 미술관의 해악반도도, 오리건 대학 미술관의 지장시황도와 십장생도, 데이튼 미술관의 해악반도도가 있습니다. 대형 브라인 괴물은 그 크기가 10m 이상이어서 웬만한 공간과 인력으로는 보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거대한 괴물 보존 처리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 예로 안동 봉정사 영산의 괴물도, 남해 용문사 괴물탱, 영주 부석사 오불의 괴물탱, 구례 천은사 괴물탱, 성주 선석사 영산의 괴물탱, 예천 용문사 영산의 괴물탱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류 서화문화재뿐만 아니라 부벽화 보존 처리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와 백학도,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 절경도와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가 그 사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17년간 지류 서화문화재를 보존 처리해오면서 수많은 족자 유물과 전정 유물을 보존 처리해왔습니다. 그중 족자 유물은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목 17점, 박문수 초상, 송시열 초상, 홍가신 초상 외 70여 점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전정 유물의 경우 서강대학교 소장 월인석보, 고려대학교 소장 용비어 청가, 경기도 박물관 소장 진금유방, 연세대학교 복례 유목에 130점 이상의 유물을 보존 처리해왔습니다. 윤동주 육필원고, 토끼와 원숭이,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등 고서적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재인 양서 보존 처리해왔습니다. 앞서 말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연화사 소장의 칠성도, 신중도, 지장시황도 3점을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문화재는 2014년도 2월에 진행된 동산문화재 분과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보존 처리 타당성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유물들의 오염도와 손상 상태로 보아 유물 3점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2014년 6월부터 약 10개월간 고창문화재 보존에서 유물 3점의 보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유물 중 우선 연화사 칠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화사 칠성도는 연화사 경내 뒤편의 삼성각의 자리에 있습니다. 칠성도는 화면 중앙에 양 어깨에 통견이를 걸치고 금륜을 받쳐 들고 있는 치성광구를 중심으로 일월광보살, 칠성불과 칠원성군, 노인성과 삼성 등으로 구성된 불화입니다. 치성광불은 연화자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아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은 연화자 위에 방과자 형태로 앉아 본존불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불은 본존불 주위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칠원성군은 각기 호를 들거나 합장한 채 본존불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칠성도는 19에서 20세기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한국 돈법이 수화원을 맡고 한명한조, 두삼, 태호, 창호 등이 동참하여 1901년에 조성하였습니다.
연화사 신중도는 연화사 대웅보전 1층인 무심선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제석천과 범천을 포함하여 하단의 위태천 무리로 이루어진 신중도입니다. 제석천과 범천은 광배가 장방형이며 두 손으로 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 주위로 일월대신 등 천신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 무리가 있으며 하단에는 위태천도 기다란 몸 광배를 갖췄고 주변으로 무장한 팔부중 무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중도는 1901년 수화원 한봉응작을 포함하여 대은돈이, 계은봉법, 보산복주, 보암금법, 금운정기, 한국돈법, 청하문조, 재겸, 두삼, 창호 등 12명의 화승들이 동참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연화사 지장 시황도는 무심선원 안에 신중도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수미단 위에 연화대자에서 결과부자로 앉아 있으며 양 측면에 무독기원과 도명존자가 합장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팔폭병이 두 벌 둘러져 있으며 그 앞에 시황들이 본존을 향해 있습니다. 하단에는 사자, 판당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투명한 흑색 두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보주, 왼손에는 석장을 들고 있으며 신광은 금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장시황도는 화기가 없지만 광배를 금색으로 칠하는 채색법이나 표현된 음용법으로 보아 연화사에 봉안된 불화들과 함께 1901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화 세 점은 당시 서울 경기 지역 사찰에 봉안된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적인 특징이 많아 당시 이 지역의 불화 화풍을 파악하는 데 학술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류문화재는 유기물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유물에 보관하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물의 온습도가 일정한 항온항습의 수장시설이 아닌 연화사 불화 세점처럼 사찰의 정가간에 모셔진 불화는 사계절, 일교차 등 온습도가 급격한 변화가 그림 손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족자나 두루마리와 달리 화면이 늘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서 공기 중의 오염물질로 인한 재질의 산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료의 박락, 충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표면 결손 등 다양한 손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 속에서 지류문화재를 오래 보존하는 방법은 손상된 부분을 현상유지 개념으로 보존 처리하고 손상의 원인을 최대한 줄여 보관 환경을 보완함으로써 예방 보존하는 것입니다. 본 원고에서는 연화사 불화 세 점의 사전조사 내용 및 보존 처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화사 불화 세 점의 경우 지류문화재에서 나타나는 안료 박락, 결손 등 일반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수리 과정에서 생긴 접착제 도포, 화면 축소 등 특이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근본 보존 처리에서는 보존 처리 전 유물의 상태를 살펴본 뒤 보존 처리 이전 상태와 보관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리 방침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화사 불화 세 점의 정밀 조사와 구체적으로 진행된 보존 처리 방법과 적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물의 화면 보존 처리에 앞서 기본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진 촬영과 유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는 유물의 현상 기록, 상태 기록, 크기 측정 등이 포함됩니다. 유물의 기본적인 사전 조사 후 현미경 관찰과 안료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탕의 조직 확인이나 안료의 상태를 관찰하고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표면 안료의 성분, 원소 및 함량 등을 파악하여 색상별 안료의 종류를 추정하였습니다. 현미경 관찰은 핸디 타입의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하였고 25배, 50배, 100배, 2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습니다. 안료의 분석 방법은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의 분석 조건은
50kV와 자동 전류 조건에서 측정 면적 10mm, 측정 시간은 30초로 설정하였습니다. 현미경 관찰과 안료 성분 분석은 색상별 8가지로 분류하여 최소 3부위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안료의 성분과 상태 및 사용된 안료를 추정하였습니다. 백색 안료는 세 점 모두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중도 테두리에 덧칠된 백색 안료는 티타늄 화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티타늄 화이트가 사용된 것을 보아 20세기 중반 이후 보존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색 안료는 세 점 모두 동일한 안료가 사용되었는데 백색의 연백에 석황이나 주사를 혼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색 안료는 지장 시향도에서만 보이고 육색에서 사용된 석황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색 안료는 신중도와 지장 시황도에서는 적색은 진사, 주황은 연단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칠성도의 적색은 진사와 연단을 혼합하여 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도와 지장 시황도의 짙은 갈색에는 석간주가 사용되었으며, 칠성도의 짙은 갈색은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색 안료는 세 점 모두 양록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색 안료는 밝은 청색, 청색으로 구분됩니다. 청색 안료는 군청이 사용되었으며, 신중도와 지장 시황도에서 일부 확인되는 밝은 청색은 군청과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색 안료는 세 점 모두 관찰되며, 백색 안료인 연백의 바탕 위에 금분을 채색하는 기법이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흑색 안료는 신중도와 칠성도에서 확인되며 두 점 모두 먹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외선 촬영도 진행하였는데요. 적외선 촬영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밑그림과 먹선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적외선 촬영은 전체를 촬영한 후 부분적으로 적외선 현미경을 사용하여 확대 촬영하였습니다. 먼지와 오염으로 가려진 연화사 불화 세 점은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얼굴선이나 밑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연화사 칠성도의 보존 처리 전 크기는 세로 150.5cm, 가로 241cm, 목재 틀의 두께는 2.5cm입니다. 화면은 세 폭의 면직물을 바느질로 이어서 제작한 것으로 각 폭은 왼쪽부터 약 96.5cm, 115.5cm, 29cm입니다. 화면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먼지 오염과 흘러내린 촛농이 고착된 오염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촛농 오염은 불단의 양촛물이 튀어 생긴 것으로 주로 칠성도의 하단부에 산재해 있었고, 화면 하단부의 큰 결손부와 부분적으로 충해에 의한 시큰이 관찰됩니다. 늘 공기의 오염 성분과 자외선에 화면이 노출되어 있어 채색 부분의 변태색과 산화가 심하고, 화면 가장자리는 이전 수리 과정에서 장식지를 둘러 손상을 가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물의 배면에는 경면 주사로 진원이 쓰여 있는데 가장자리 결손이 크며 전체적으로 고착된 오염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구는 이전 수리 과정에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화사 신중도의 보존 처리 전 크기는 세로 161.5cm, 가로 214cm에 틀 두께는 3cm입니다. 신중도도 화면을 세 폭의 면직물을 바느질로 이어 그렸는데요. 각 폭은 약 26cm, 103cm, 85cm입니다. 신중도는 화면보다 작은 목재 틀에 부착되어 있어 화면 부분이 목재 틀의 뒷면으로 접혀 부착된 상태입니다. 세 면의 화면과 화기도 접혀 틀 뒤편으로 부착된 상태이고, 틀 뒷면에는 종이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다른 손상으로는 화면 가운데 큰 결손부가 있으며 화면 바느질 이음새를 따라 충해에 의한 시큰이 관찰됩니다.
촛농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화면 하단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고 안료 중 녹색과 청색 안료의 방락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적색 안료 위에 균열이 심하고 들뜸 현상이 관찰되는데 균열된 부분 주변에 불투명한 흰색으로 코팅이 되어 안료를 지탱하는 바탕 직물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2개의 금구가 있으나 각자 형태가 달라 교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화사 지장 시황도의 보존 처리 전 크기는 세로 173.5cm, 가로 219.5cm, 틀 두께는 2.5cm입니다. 지장 시황도도 화면을 3폭의 면직물을 바느질로 이어 그렸는데 각 폭은 약 91cm, 103cm, 25.5cm입니다. 지장 시황도 화면 상단의 적색 부분이 뿌옇게 막이 씌워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안료는 빈혈이 심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흰색 안료가 많이 방락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충해로 인한 결손부가 보이며 촛농 오염이 화면 전체적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화면 부분적으로 물리적 긁힘 손상이 있으며 화면 중단 부분에 눈에 띄는 큰 가로 꺾임이 관찰됩니다. 뒷면은 부착된 종이나 진원이 없어 목재 틀에 골조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사전조사인 육안 관찰과 과학적 분석 후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털어내는 건식 클리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료가 불안정한 부분이나 화면의 일부 파편이 분리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주의하여 진행합니다. 안료 안정화는 시간의 흐름과 온습도의 영향에 따라 악교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안료가 불안정한 부분에 접착제 악교를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안료 안정화 작업을 통해 보존 처리 과정이나 보존 처리 후에 발생한 안료의 방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료 안정화는 낮은 농도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악교의 농도를 올려 2에서 3회 도포하고 각 단계마다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추가로 1차 안료 안정화는 악교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습식 클리닝의 의미도 있어 수분이 많이 필요한 과정 전에 실시합니다. 2차 안료 안정화 단계 전에 새 점의 화면에 산재한 촛농 오염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촛농 오염 제거는 오염물에 흡습지를 덮고 그 위에 미열로 촛농을 녹이고 바로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과한 열기나 시간이 지체되면 촛농 오염 밑에 안료층이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촛농 오염 외에 기타 이물질은 예리한 소독으로 사용하여 건식으로 제거합니다. 촛농 제거 전 후의 모습인데요. 제거 전에 보이는 하얀 촛농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이 제거된 화면에 2차로 안료 안정화를 진행합니다. 2차 안료 안정화는 채색층의 안정도를 점검한 뒤 3개 이동을 우려하여 색상별로 구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차 안료 안정화보다 농도가 진한 악연물을 사용하여 포수하였습니다. 악효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채색층 안으로 악효가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머물게 되어 건조 과정 중 안료 방락이 올 수 있으므로 역효과입니다. 유물의 채색층 상태를 파악하여 횟수를 조절하고 작업 사이에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부분 표접은 보존 처리 과정에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뭇가사리풀과 얇은 레이온지를 사용하여 보존 처리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방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 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화면의 채색 안료가 안정화되면 목재 틀과 화면, 진원을 분리합니다. 분리 과정 중에 환경이 건조하여 채색 안료의 방락이나 화면의 바탕 직물이 바스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소량의 가습 후에 분리하였습니다. 연화사 불화 3점 중 실성도와 신중도는 뒷면에 진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점의 진원은 가장자리에 큰 결손이 많고
이물질, 오염물이 산재한 상태였습니다. 목재 틀 주위로는 충해에 의한 시큰이 산재한 것이 관찰되었고 심하게 변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목재 틀에서 진원을 분리하여 습식 클리닝을 하였습니다. 습식 클리닝은 미온의 정수를 사용하여 클리닝하고 흡습지로 오염물을 흡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진원 윗면에 신문지와 종이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신문지와 곰팡이 그리고 오염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화면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원은 산화되고 변색이 심하며 한 장의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여러 장의 종이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산화된 구배 접지는 부분적으로 습기를 주어 제거하였습니다. 구배 접지 제거 후 결실되거나 찢어진 부분은 뒷면에서 천연 염색한 닥지를 사용하여 결손부 매움하였습니다. 구배 접지 제거는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보존 처리 과정에서 산화되고 유연성을 잃어버린 구배 접지를 제거하는 과정은 유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화면에서부터 부착된 두세 겹의 배접지를 남기고 가장 뒷면의 배접지를 먼저 제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배접지의 부피를 줄여 표접할 때 화면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뒷면의 두꺼운 배접지가 제거된 후 전면 표접을 합니다. 전면 표접은 화면 바로 뒷면에 부착된 배접지를 제거할 때 안료의 방락이나 이동을 막고 결손부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임시로 앞면을 배접하는 것입니다. 우뭇가사리풀과 얇은 레이온지, 한지로 화면 전면에 표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면 표접 후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구배 접지를 제거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초배지도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배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남아있는 바깥쪽 배접지부터 초배지까지 순차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고색으로 염색한 얇은 닥지와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여 1차 배접을 하였습니다. 소량의 된풀을 사용하여 배접지에 골고루 칠하고 문지름솔로 충분히 문질러서 잘 접착시킵니다. 1차 배접 후에 습기가 남아있는 동안 화면을 돌려 앞면의 표접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습니다. 표접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수를 가습하여 잔여 우뭇가사리풀과 잔존물을 흡습지로 흡착하여 최대한 제거하였습니다. 수용성 산화물들을 제거하여 섬유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퇴색되어 어두워진 화면의 밝기를 되돌리기 위해 정수를 분무하여 습식 클리닝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판에 붙여 충분히 건조되면 2차 배접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배접은 닥지와 묽은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였고 2차 배접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건조시켰습니다. 화면의 결손부 매움은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물과 조직이 유사한 직물을 선택하고 오리목 열매로 추출한 염액으로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칠성도는 전면 표접 후 구배 접지가 제거된 뒷면에서 결손부 매움을 하고 신중도와 지장 시황도는 2차 배접 후 앞면에서 결손부 매움을 하였습니다. 구 목재 틀은 충해와 뒤틀림이 심하고 내구성이 약화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틀을 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목재 틀은 뒤틀림을 막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큰 골조는 소나무로, 중간의 창살은 오동나무로 제작하였습니다. 틀의 두께는 화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세 점 모두 보존 처리 전보다 약간 두꺼워진 3.5cm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목재 틀에 한지를 앞면과 뒷면에 각 7겹씩 부착합니다. 첫 번째 붙이는 종이는 틀이 휘지 않도록 된풀과 질긴 닥지로 부착합니다. 2, 3, 4차는 최소한의 풀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3겹의 닥지를 겹쳐서 부착하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강도를 강하게 보완합니다. 오차는 묽은 풀로 온장에 닥지를 부착하고 6, 7차는 작은 닥지를 띄워 부착합니다. 이 과정은 목재 틀의 변형을 예방하고 목재 수지로부터 화면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있을 보존 처리 과정에 화면 해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배접이 완료된 유물의 화면을 목재 틀 앞면에 부착합니다. 부착할 때 화면의 뒷면에 풀을 칠하는데 목재 틀의 가장자리와 맞닿는 부분에는 된 풀을 바르고 화면 안쪽에는 묽은 풀을 사용합니다. 칠성도와 신중도는 목재 틀 앞면에 화면을 부착하고 뒷면에는 앞면 화면의 두께를 고려하여 닥지를 한 겹 바른 후 보존 처리가 완료된 진원을 부착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틀이 뒤틀리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하였습니다. 진원이 없는 지장 시황도의 뒷면에는 앞면에 부착될 화면의 두께를 고려하여 두 겹의 종이를 부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착되는 종이는 천연 염색지를 부착하여 유물과 유사한 고색으로 맞추었습니다. 칠성도 화면 보존 처리 전후 사진입니다. 칠성도 뒷면 보존 처리 전후 사진입니다. 신중도 화면 보존 처리 전후 사진입니다. 신중도 뒷면 보존 처리 전후 사진입니다. 지장 시황도 화면 보존 처리 전후 사진입니다. 지장 시황도 뒷면 보존 처리 전후 사진입니다.